저희가 사실은 이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의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거론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거론했는데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박정희, 박근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예술적 통찰력이 있는 거죠. 최순실 사태 이전인데 허수아비라고 불렀어요. 이 그림을 김기춘 비서실장은 허수아비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화백께서는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바꾸셨죠. 이렇게 닭으로.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되었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예술로 먹이다. 여기다가 어떻게 화를 내? 닭이란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할 수 없다. 뭐 광주 비엔날레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8월 6일 날 광주 비엔날레 전시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 일지에 끊임없이 이분의 성함이 등장합니다. 10번 등장해요. 끊임없이 등장하고 뭐 홍성담 배제해라, 뭐 제재해라, 조치를 강구해라, 사이비 예술가 사이비 예술가가 됐어요. 그래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계속 얘기하고 뭐 문화예술계 사실은 이 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엑셀레이터 하신 분이죠 이분이. 반드시 필요해, 투쟁적으로 대응해 이렇게. 그리고 홍성담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8월 1일인데 11월에도 등장하고 1월에도 등장해요. 좌파 성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특검이 있자 이 세월 5월 전시 불허를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김소영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왜냐면 이건 블랙리스트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특검이 판단한 거죠.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이제 실토를 해버렸죠. 청와대 내에서.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또 국정원에 그림자가 있다고. 국정원에서 리스트를 파악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문체부에 던지고 그리고 실제 실행이 되고 이런 그림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전체의 이 악의 삼각축, 사각축을 밝혀내는 본의 아니게 최후의 승자 홍성담 화백을 모시겠습니다. 예술 작품을 좀 감상해 보실게요, 먼저. 그림을 또 그리셨어요. 박근혜 하야하다. 네. 이제 그만 근처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것도 잠시 곧 감옥으로 가야 한다. 아기 박정희의 선물을 꼭 찾고 그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라는 설명과 함께 이런 그림을, 예술적인 그림이죠, 아주. 네. 지난 대선 대선 운동 할 때, 선거 운동 할 때, 그 기간에 인사동 평화박물관에서 유신의 초상전이라는 기획전이 있었어요. 그게 2012년에 그리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출산 그림이라는 걸 그렸죠. 그래갖고 아주 내가 폐륜하가로 꽂혔습니다. 그러고 아주 당했죠, 제가. 그러고 나서, 박근혜가 이기더라고. 대통령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취임식 날, 제가 취임 기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때 이미. 네. 그래서 제가 이미 곧 감옥으로 가야 한다. 제가 출산 그림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3, 4년 후면은 서너 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쥐고, 손목을 쥐고, 하얀 꽃밭 속, 하얀 꽃은 저승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그림이 됐네. 저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그린 줄 알았어요. 이 다음 그림은 사건 터지고 나서 그린 게 확실한 그림이 있어요. 똥의 탄생이라고. 네. 자. 저는 이분을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난 김기춘 비서실장 이해 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최순실 자리에 박근혜를 앉힐 것인가. 그러니까
박근혜의 똥이 최순실인가? 최순실의 똥이 박근혜인가? 이걸 제가 무려 이틀이나 고민을 했어요. 이틀을 고민하다 보니까 예.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장자의 호전몽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나비의 꿈인가? 내용 아세요, 호전몽? 나비의 꿈인가? 나의 꿈인가? 내가 아주 득도를 했어요. 예. 아주 거룩한 생각으로 예. 최순실을 북악산 꼭대기에 이제 올려놨는데 요거는 뭡니까? 요건 어떤 의미죠?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이게 예. 최순실이가 이제 박근혜라는 똥을 쌌잖아요. 근데 왜 이쪽이 똥이 된 거죠? 하여튼 똥이야. 그리고 저 밑에 삽 들고 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네. 이게 치어야 돼요. 어차피. 아니, 이틀 추잡스럽지만. 동안 고민 끝에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정해졌냐고요? 최순실이라는 이 강남 아줌마의 욕망. 네. 이게 우리 시대의 욕망이다. 이게 네. 꼭 최순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드라마들 많이 보잖아요. 출생의 비밀이지 뭐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앉아서 많이 보면서 그런 최순실과 똑같은 욕망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순실이가 아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거다. 우리의 욕망을. 여기는. 예, 네. 그런 자기 성찰의 의미로 최순실을 위로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디만 보냐면 최순실 항문만 봐. 이건 또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요즘 아주 인권 문제를 내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도 고소한 게 있거든요. 이 감옥에 가면은요, 이 사회에서 입었던 모든 것을 영치를 시킵니다. 밑에를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풀떡풀떡 뛰어보라고 그래요. 혹시 앞에 이런 거웃에다가 마약이나 담배 같은 거 숨겨오지 거기다가 않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엉덩이를 하늘로 들으라고 그래요.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스스로 항문을 까라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교도관이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아마 이제 김기춘, 우병우, 이제 조윤선, 박근혜 전부 이제 구속이 될 건데요. 그러면 가자마자 전부 이제 활딱 벗고 스스로 항문을 까거든요. 원래 그렇게 학문을 조사하는 건 그것은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간의 권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들 다 구속되고 나면 그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학문 조사하는 거 그거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제소할 겁니다. 하고 나면? 네, 하고 나면. 이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돌출된 게? 요건 뭐예요? 대나무. 요거 궁금해요, 요게. 전주 우석대학교에 있는 풍수지리학의 대가 김두규 선생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갖고 이제 대통령, 북악산이니까 대통령 청와대 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이야기를 쓰고 이 그림을 보냈대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그림을 안 실었어. 우리나라 지역 풍수지리에서는 항상 모든 사물에 북동쪽에가 기가 들어오고 기가 나가는 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북동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 진짜 홍화백은 도사다. 어떻게 무속을 상징하는 걸 기가 들어오는 북동쪽을 이게 향해서 무속을 갖고 상징하는 있는 겁니까? 예. 그래야 최태민 혼이 대나무를 타고 오지. 주술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북동쪽을 향해서. 예. 그 다음에 치질은 이제 욕망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인권. 예. 박근혜 대통령, 이게 우리. 예. 청와대 똥을 쌌다. 이 작품으로 인해서 당하신 핍박은 또 따로 없어요? 주로 이제 핍박 당하신 작품을 많이 그리셨는데. 아니요. 이 작품은 아주 부산, 광주, 목포, 촛불 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이 작품 좀 파일을 보내달라고. 아니, 그전에는 화백님 대가포로
몰려와서 막 데모하고 난리친 적도 있었잖아요. 비망록에 보면 우병우 팀 해가지고 응징 뭐 이런 거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한 몇일 있다가 실제로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서울에서 대형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어버이연합 부대들이 15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알고? 예. 또, 예. 그래갖고 나는 몰랐어요. 예. 내 지인이 그 어버이연합에서 지금 동영상을 뿌렸는데 홍성담을 이제 그 사는 곳에서 쫓아냈다 해가지고 뿌렸는데 한번 봐라. 지금 뭐 집이 난리 났지 않냐. 보니까 지들이 그 난리를 친 걸 지그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랑삼아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돌아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비실 아저씨한테 아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뭐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고, 그때 1년 전에도 한 두어 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전부 인사를 하구나, 우리. 뭐, 거기 그 동영상 보니까 홍성담 같은 빨갱이 화가를 제가 사는 곳이 사동이거든요. 사동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살겠습니까? 이 사람을 빨리 쫓아내십시오 하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거기 이 지부, 안산 지부에서, 일주일마다 와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뿔따구가 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어버이연합 안산 지부장한테 야, 이 X야. 첫 마디부터 야. 그럼 그냥 우리들은 그냥 찍 나가지. 이 자식아, 내가 목포 하이장산 비금 도처 사람이야, 이 자식. 이런 새끼들. 너 나와. 안산 중앙역으로 나와. 5시까지. 5시까지. 깨끗이 현피 한번 붙어. 아니,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이가 지금 62입니다. 어버이연합 가셔야 될 나이네. 아니, 내가 어릴 때 싸움하고 다녔지. 이게 해본 지가 얼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본지가 2시간밖에 안 남았어. 혼자 막 허공에다 주먹질 하다 발치기 하다 떨어져 불고. 그래서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5시에 가서 기다렸어요. 좀 무섭더구만. 그런데 절대 지면 안 돼요. 딱 기다렸는데 5시 반이 돼도 안 와. 네. 그래서 다시 전화했지.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기가 났어. 네. 이것들이 쫄았구나. 그러고. 야, 이 빨리 와라. 내가 네 못 잡으면 그래서 환장한다. 살이 올랐어. 내가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안 와요. 30분을 더 기다려도. 그래서 내가 저 중앙역 그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거기를 배경으로 내가 딱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 보냈어요? 네. 기다리는데 왜 안 오냐고? 네. 네. 답이 없어요? 혹시 번호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통화는 되셨나요? 통화는 됐지. 본인이 맞다고도 인정하고요. 네. 예, 그 뒤로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이런 분을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렇게 애타게 불렀죠. 10번을. 애타게 징계하라고. 징계가 소용없는 분을.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꼴통이거든요. 그런 꼴통들이 가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꼴통들,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이런 꼴통들 말고 뭐 김호준 총수처럼 저처럼 이런 꼴통들이 저를 왜 거기다가. 고맙습니다. 이런 꼴통들이 많아야 세상이 살맛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금기, 금단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금기상 여기는 오지 마라, 여기는 보지 마라. 그러면 더 보고 싶어요. 대통령 건들지 마라, 이런 거. 네, 그럼 네. 더 건드리고 싶어. 미쳐버려 그냥. 잠이 안 와. 타부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지그들만 싹 들여다보고 그 타부시 되어 있는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지그들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부정부패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술가들은 그거 몰래 가서 살짝 들여다보고 저기 거기에 뭐 있더라고 까발치는 거야. 예술적으로다가 나 같은 사람 직설적으로 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잘 못 알아먹는 그림 막 추상화 같은 걸로 해서라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맑아지는 거예요. 예술가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모든 관습, 질서, 제도, 심지어는 법까지 가능한 한 사람의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무시를 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게 예술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박근혜부터 김기춘까지 그런 걸 이해할 만한 지적 체계가 갖춰진 감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2014년 광주 비엔날레 이 전체 이 테마가 터전을 불태워라였어요. 터전을 불태워라.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불태워버려라.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비엔날레가. 그래서 20년 만에 부활한 광주 정신전에 저를 그 킬러 프로젝트로 뽑았습니다. 저를 선정을 했어요. 네, 킬러가 걸개 됐죠. 그림을 네. 그려달라. 실제로 킬러가 됐죠. 네. 저 비엔날레 측에서 건다 못 건다 할 때도 이게 잘 되어가고 이게 다 각본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각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싸움이었어요. 제가 이 박근혜를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박근혜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게 왜 이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했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불쌍한 여자잖아요. 불쌍한 인간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이런 운명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그런 운명들을 갖고 자기 아버지의 이런 신화들을 갖고 요 뒤에 김기춘 이 뒤에 있어요. 이런 김기춘 이런 놈들이 이제 김기춘 화낼만 하죠.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지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박근혜 씨 이 얼굴을 그릴 때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시민군 영령들이 부러진 총을 목발 삼아 들고 쩔룩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화난 표정이 아니잖아요.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는가? 우리가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너무 순해. 그런데 그런 뜻을 담으셨구나. 그런데 네. 저렇게 흉측하게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저게 얼마나 더 흉측해요. 그런데 저것으로 바꿀 때도 기자들이 막 싸움을 붙였어요. 비엔날레하고 저하고. 저는 다 짜고 고스톱 친 줄 알았어요. 각본인 줄 알지만 나도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고치라고 수정하라는 그걸 내가 해버리면 광주 시민들한테 수정을 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냥 막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뭐 예술관 그런 거 없어요. 예술관 그런 건 정말 개떡이에요. 그것이 예술을 절대 좌지우지 못합니다.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작가라는 게. 아니 권력이 무슨 미술관장이 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시장이 나한테 그림을 고치라 할 때 얼마나 달콤한 것들을 주겠어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고쳐라. 뭐 저거 해줄 테니까 고쳐라. 내가 여기서 말은 다 못하지만 화가한테는 예술가한테는 그런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그 시덥지 않은 자존심 신문에 계속 났는데 내가 결국은 수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내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텼는데 큐레이터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정사정이 이 큐레이터들이 전부 또 후배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싸움 같지가 않아. 장난 같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고치겠다. 박근혜 얼굴을 하얀색으로 그냥 문대불고 그대로 놔두는 방법. 두 번째는 닭대가리로 고치는 방법. 그 두 개 중에 선택해라. 그러니까 호자가 훨씬 예술적이죠. 막 큐레이터 서너 명이 막 저그들끼리 열띠게 한 20분을 토론을 하더니
닭으로 하자. 하얀색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 그러고. 그래서 닭대가리로 해주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박근혜 씨 별명이 닭대가리인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그 큐리터들이 박근혜 얼굴만 안 보이면 돼지 대가리든 닭 대가리든 다 좋대. 말 대가리도 좋대. 말 대가리도. 아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더 안 된대. 그래갖고 이걸로 꼭 저 닭 대가리로 고집을 하려면 뒤에 그 박정희로 보이는 뒤에 계급장도 떼고 선글라스도 벗기고 군화도 벗기고 그리고 김기춘도 지우라고 그래. 그럼 뭐야? 근데 이게 잘못 그렸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왜 잘못 그러셨어요? 아, 좀 잘못 그렸어. 나 영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청와대가 까졌잖아요. 이제 까발쳐졌잖아요. 박근혜도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3이 남았는데 4분의 1만 까진 것을 보더라도 이건 부정부패라든가 또는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권 자체가 타락해 있어요. 이건 타락이야. 윤리의 문제예요. 이건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기춘이 이 양반은 늙은 나이에 비서실장 내시 황관 하면서 와서 정말 대통령을 보위를 잘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국정원 청와대 지부를 만들어 놨더라고. 이런 아들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그려진 거예요. 허수아비를 내가 지금 그렸다고 그러면 지금 그린다고 그러면 도저히 이건 타락의 문제는요.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건 풍자로 못해.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도려내야지 풍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았으면 그림 안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좋아하는 풍자 화가들이 한겨레의 권혁범 만평 그리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김용민, 그 다음에 프레시안의 손문상, 이 화가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화가들인데 이 사람들 요즘 그림 보세요. 옛날에 그린 거 계속 반복해요. 그릴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풍자조차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이 그림은 실패작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보, 아직 멀었어. 나 급한데. 잠깐만, 세수만 하면 돼. 여보, 세수만 한다면서. 복잡하고 긴 클렌징은 이제 그만. 오래 하지 말고 미모스로 1분만 클렌징하세요. 양쪽으로 회전하는 브러쉬가 1분 만에 확실하게 클렌징 해드립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그래, 닭이란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할 수 없다, 뭐 광주 비엔날레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8월 6일 날 광주 비엔날레 전시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끊임없이 이분의 성함이 등장합니다. 한 10번 등장해요. 끊임없이 등장하고 뭐 홍성담 배제해라, 뭐 제재해라, 조치를 강구해라, 사이비 예술가 사이비 예술가가 됐어요. 그래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계속 얘기하고, 뭐 문화예술계 사실은 이 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엑셀레이터 하신 분이죠, 이분이.
반드시 필요해. 저희가 사실은 이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의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거론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거론했는데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박정희, 박근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예술적 통찰력이 있는 거죠. 최순실 사태 이전인데 허수아비라고 불렀어요. 이 그림을 김기춘 비서실장은 허수아비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화백께서는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바꾸셨죠. 이렇게 닭으로.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되었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예술로 먹이다. 여기다가 어떻게 화를 초상전이라는 기획전이 있었어요. 이게 2012년에 그리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그 출산 그림이라는 걸 그렸죠. 그래갖고 아주 내가 폐륜하다로 꽂혔습니다. 그러고 아주 당했죠, 제가. 그러고 나서, 박근혜가 이기더라고. 대통령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취임식 날, 제가 취임 기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때 이미. 네. 그래서 제가 이미 곧 감옥으로 가야 한다. 제가 그 출산 그림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3, 4년 후면은 서너 살 이 악의 삼각축, 사각축을 밝혀내는 본의 아니게 최후의 승자 홍선다 화백을 모시겠습니다. 예술 작품을 좀 감상해 보실게요. 먼저 그림을 또 그리셨어요. 박근혜 하야하다. 네. 이제 그만 근조해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것도 잠시 곧 감옥으로 가야 한다. 아기 박정희의 선물을 꼭 찾고 그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라는 설명과 함께 이런 그림을, 예술적인 그림이죠, 아주. 지난 대선 대선 운동 할 때, 선거 운동 할 때, 그 기간에 인사동 평화박물관에서 유신의 투쟁적으로 대응해. 이렇게. 그리고 홍성담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8월 1일인데 11월에 등장하고 1월에도 등장해요. 좌파 성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특검이 있자 이 세월 5월 전시 불허를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김소영 전 비서관이 청와대 블랙리스트, 왜냐면 이건 블랙리스트하고 연관돼 있다고 특검이 판단한 거죠.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이제 실토를 해버렸죠. 청와대 내에서.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또 국정원에 그림자가 있다고. 국정원에서 리스트를 파악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문체부에 던지고 그리고 실제 실행이 되고 이런 그림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전체의